강의 노트는 196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 175. 계약 제3전량 계약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전량 계약은 되게 간단해요. 항상 제3전량 계약은요. 항상 뭘만 나오냐? 사례 문제로만 나와요. 사례 문제. 알겠죠? 그래서 뭐 너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요약자라고 얘기하죠. 을을 뭐란다? 을을 낙약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이요. 이렇게 병 있죠? 병이라는 사람을 수익자인데요. 이 수익자한테 자기가요. 갑이 돈을 빌린 게 있는 거예요. 1억을요. 1억을 빌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 1억을 빌리면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요. 갑이 일단 이 집을 팔죠. 팔아가지고 이 사람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 뭐냐냐? 등기를 줄 테니 3억이죠. 3억을 팔면 나한테는 2억만 주고 나머지 1억을 누가 줘라? 누가 줘라? 병한테 줘라. 이렇게 병한테 줘라. 1억을. 왜냐면 1억을 빌린 게 있으니까.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요. 대가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암기하도 이것은요. 대가관계요. 이것을 보상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알지 못하던 병한테 1억을 주는 거죠. 그것은 이 을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뭘 받는다? 등기를 받죠. 등기. 집을 받아오죠. 그것을 뭐한다?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왜 갑은요? 자기가 돈 3억 다 받으면 되지. 자기는 2억만 받고 1억을 왜 병한테 주죠? 갑은 병한테 그 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보통 돈을 빌리면 몇 년 안에 갚아야 되죠? 10년 안에 갚아요. 10년이요. 그런데요. 이 대가관계가 흠결 있다? 흠결 10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럼 10년이 지나면 갑은 병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거든요. 없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아직 10년이 지난 걸 모르고 돈을 갚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을한테 2억은 나한테 주고 1억은 병한테 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흠결은 제3자연형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채무 1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일단 갑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갑에게 등기를 받으면 2억 원은 갑에게 주고 1억 원은 병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든 말든 대가관계가 흠결이 있든 말든 을은 여전히 병에게 이거 이전할 뭐가 있다? 그죠? 세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병이 이행을 청구하면은 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던데 이것을 이유로 대가 관계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갑도요. 내가 알고 보니까 걔하고 걔가 내가 조사해 보니까 10년이 지났더라고. 그래서 나는 걔한테 돈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 너하고 계약 못한다. 그래 나 너한테 등기 못 해준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병은 누구하고 똑같냐? 대포 통장하고 똑같아. 왜? 원래 매매되면 어떻게 해야 돼? 갑에게다 지급해야 되겠죠. 얼마를? 3억 원을. 그런데 갑이 뭐라고 그래? 나한테는 2억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자기 대포 통장, 병 통장 앞으로 입금시켜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아무런 계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즉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을 갑이 알든지 모르든지 을이 알든지 모르든지 병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여전히 유효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야 되고 을은 병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보상관계가 흠결 있죠? 흠결? 그럼 보상관계가 흠결이 뭐죠? 사기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는다 말은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을은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우리가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수익자, 이 수익자는 누구냐 이 말이죠. 이 수익자는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107에서 110조까지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갑하고 을하고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수익의 의사를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든 말든 했든 안 했든 이 말이죠. 하든지 말든지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무조건 뭘 하고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은 아무리 선의이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우리가 107, 108, 109, 110조에서 제3자가 아닌 것 당사자 안 되죠. 당사자의 상속인 안 되죠.
제3전량 계약에서 수익자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3전량 계약인데요. 이 제3전량 계약은 갑과 을 간에 알겠죠? 합의에 의해서 생겨나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요. 그럼 제3전량 계약의 성립 요건은 언제 성립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언제 성립한다? 갑과 을 간의 합의다. 갑과 을 간의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갑하고 을하고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갑하고 을을 뭐라 한다? 계약의 뭐라 한다? 당사자다. 계약의 당사자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다, 취소다, 해제를 주장할 수 있죠. 무효나 취소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부당, 이득, 반환이 나오고 해제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원상, 회복 의무가 나온다. 원상, 회복 의무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라든가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병한테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갑과 을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를 할 때는 수익자인 제3자의 동의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이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 제3절 계약의 성립 요건을 뭐라 한다? 그것을 보상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뭘 보냐면 그러면 제3자가 뭐라 하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단 말이죠. 그럼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한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해. 왜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발생 요건이다. 제3자의 권리 발생이다. 따라서 여러분요, 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이것을 뭐라 한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형성권은 뭐라 한다? 일방적. 그래서 일방적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그것은 단독행위라는 말이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최고하죠. 갑이 을한테 최고를 해. 너 어떡할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무런 말이 없다.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수익이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뭔 것으로 본다? 거절.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수익을 거절. 너 받을래? 물어봤어. 그럼 받으려면 권리가 발생이니까 봐봐.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말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반 들어가죠?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봐. 수익한 것으로 보면 큰일 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권리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 병이 누구한테 한다? 을에게 하죠? 을에게? 병이 을에게? 그러면 최고는 누가 한다? 죄송해요. 을이요 병에게 최고예요. 을이 병한테 너 받을래 말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봐. 알겠죠? 그 다음에요. 누구한테 권리가 발생하죠? 병한테 권리가 발생하죠? 그럼 병한테 권리가 발생하니까 병은 뭐 한다? 병은 어떻게? 직접 누구에게요? 직접 누구에게? 을에게 청구해. 직접 청구해. 직접 을에게 청구해. 직접. 알겠죠? 그런데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을이 채무불행이야? 안 줘? 채무불행이야? 채무불행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그럼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한다? 계약 해제는 갑이 한다.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이 한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계약의 해제권은 누가 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인 갑이나 을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갑이나 을이 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한다? 이렇게 제3자 권리가 발생했죠? 다른 말로 하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 우리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아니죠.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무효 취소 해제를 할 수 없다. 두 번째는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갑과 을 간의 합의로 갑하고 을 간의 합의로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수익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서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수익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뭐하고 있으면 유보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특히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요,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병존적 채무 인수. 한번 봐봐. 채무를 인수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요? 같이 나란히 인수한다 이 말이죠. 자요, 갑이 을한테요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을하고 합해서 갑한테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을하고 힘을 합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거야, 갑한테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라? 그러면 되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요, 채무자가 1명일 때 유리해요? 2명일 때 유리해요? 2명일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채무자가 2명이 된다, 나란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가 1명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2명 있는 게 더 낫겠죠. 을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 누구한테 받으면 되니까? 병한테 받으면 되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면책적 채무인수다. 면책적. 이런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무를 인수하는데 한 사람의 책임을 면제시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빌려주죠. 그런데요, 그러면 을이 채무자잖아요. 근데 을의 채무자가 아니야. 을은 채무자에서 빠져. 그것을 책임을 면제한다. 면책이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 뭐 한다? 병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채무를 인수를 해. 병이. 그래서 갑하고 병하고 된단 말이야. 을은 빠지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을이 채무자이거나 병이 채무자이거나 별다른 상황이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병조의 채무가 문제된 건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요약자고 을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병이 있죠. 병을 수익자죠. 뭐냐면 을이요, 낙약자가 이 낙약자죠.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옛날에 돈 빌려준 거 1억 있어. 1억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을이 뭐란다? 병한테 너 오늘 돈 갚으려면 할래? 니네 아이프는 아직도 오늘 또 안녕하시고 니네 딸내미는 어제도 집에 들어왔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병인요, 갑한테 붙어가죠. 그래서 갑이 뭐라 한다? 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네 집이 아파트가 1억짜리란 말이죠. 갑이 뭐라 한다? 을한테 내가 너한테 1억 아파트를 주겠다. 아파트 등기를 해주겠다. 대신 을로 병한테 빌려준 돈 1억 받지 말라는 거죠. 을이 병한테 가지고 있는 돈 받지 마라. 그럼 병은요, 돈 1억 빌렸다고 돈 1억 갚지 않아도 되죠. 그럼 병은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죠. 그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면제해 주는 것.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그건 생명보험 계약이죠. 생명보험.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생명보험 해가지고 5억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누구냐? 을이 삼성이죠. 삼성한테. 그래서 만약에 갑 내가 죽으면 보험금 그 5억 원을 병 상속인한테 줘라 이 말이지. 상속인. 그래서 내가 뜻하지 않게끔 숨쉬기 싫어서 안 쉬어줘. 그럼 사망했죠. 그럼 삼성은요, 5억 원을 누구한테 준다? 수익자 병한테 주죠.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 계약을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나는 생명보험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는요, 상법에는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상법에. 생명보험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당사 체결할 사람은 갑이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뭘 해야 되냐? 반드시 명시적으로 승낙을 해야 돼. 내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수익자는 누구다? 이것을. 만약 그렇지 않으면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가 돼. 왜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나오라고 그래요. 한 번도 자판기 커피를 안 사준 놈이요, 갑자기 나오라 하더니 옷을 사주고 파마를 또 뽀글이 파마를 한 번 또 시켜주고 2만 원짜리. 알겠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 또 나를 끌고 가가지고 옷을 하나 또 가고 시장 가가지고 또 15,800원짜리 하나 또 사주고 어디를 가져가냐? 양양을 가자. 왜? 밀어버리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보험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 남편이 어느 날 날 보고 웃는다? 불안감을 가져야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간다? 금융감독원에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나에 대해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확인해봐야 돼, 안 해야 돼? 해봐야 돼. 그걸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누구만 좋아진다? 남편만 좋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거죠. 자, 옛날에는 뭐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심하고 해야 되면 요즘은 생명보험이 내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요즘 봐봐. 여러분 CCTV 한번 보면요,
그 와이프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왜냐면 남편은요, 자기 와이프하고 왜 결혼했겠어? 뭔가 그 와이프가 비스무리하고 자기한테 되니까 만나는 것도 꼭,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만나는 분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니까 얼굴이 다 비스무리해. 그러니까요, 데리고 가가지고 뭐 적당히 데려가가지고 남편이요, 와이프 뭐죠? 주민등록증 어디가 있는지 아니까 가지고 가가지고 적당히 들어가면 요즘은요, 워낙 뽀샵 기능이 발달해가지고 사진을 본 사람도 그러려니 해. 알겠죠? 그래서 요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신분증 해가지고 부신 건물 해가지고 사진을 보면 얼굴하고 사진하고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과연 해야 되는지 이게 아주 애매해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워낙 사진하고 다르니까 요즘은 다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돼요? 왜요? 할 때는 사진 찍을 때는 그냥 뽀샵에서 확 턱을 깎아놨는데 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뭐 보험사기한테 봐봐.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그걸 확인했다잖아요. 확인해가지고 했다. 근데 CCTV 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죠, 이게. 알겠죠? 잘 나중에요, 자기 와이프를요, 어디가 있는지 못 찾을 수 있어. 알겠죠? 자, 175ph, 227번. 자, 금전소비자 계약에 기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해서 을이 매매대금을 직접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죠? 그럼 뭐다? 갑을 뭐라 한다? 요약자. 을을 뭐라 한다? 낙약자. 병을 뭐라 한다? 수익자.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해. 병에게 통지했다고 해서 병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줄거 매매대금 채권의 취득. 거기 줄거 봐.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을은 갑과 병 사이. 갑과 병.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 제3절 계약은 얘기 한번 봐봐. 갑과 병을 뭐라고 그래? 갑과 병을 뭐라고 그래? 대가관계다. 대가관계 흠결은 제3절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한번 볼까요? 봐봐. 여기 봐봐. 두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예요. 남편이요, 내가 죽으면 생명보험금 5억 원을 내 와이프한테 줘라 했어. 주라. 근데 중간에요, 흠결. 이혼을 했어. 이혼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했으면? 그렇죠. 수익자 바꿔야죠. 알죠? 수익자. 옆집에 영자로 빨리 바꿔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요, 바꾸려고 하든지 또는 보험계약을 해야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술 한잔 먹고 걸어가다가 전부터 부딪혀서 그 다음으로는 숨을 쉬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바꾸든지 해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사망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보험금이 누구한테 나온다? 병에게 나온다. 병에게. 그럼 병이에요? 병 시댁에서 난리가 나죠? 너는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하면서 난리가 나죠?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보험금 돌려달라 하죠? 그때 이 여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알겠죠? 인자한 목소리를 한마디 하죠.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법대로 딱 하게 되면 보험금이 누구한테 나온다? 병에게 나온다. 그러니까 대가관계 흠결, 이혼이 됐다 하더라도 이 말이잖아요. 보험계약이 해약되기 전에는 여전히 갑은 을한테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갑이 상하면 생명보험금을 5억 원을 을은 병에게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대가관계 흠결이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 말이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요, 여기 보면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 흠결이 있다 이 말이죠. 갑과 병을 말한다.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을은요, 병의 지급 요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항변할 수 없다. 알겠죠? 3번 정답이죠? 3번요.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은 언다? 맨 끝에 해제는요, 계약 당사자. 해제는요, 계약 당사자만 해제. 계약 당사자만 해제. 알겠죠?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은 누구라미? 손해배상만 청구. 손해배상만 청구 이렇게. 자, 4번요.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라고 되어 있나요?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병의 권리가 확정이 되든 말든. 여기 봐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 병의 권리가 확정됐다는 것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갑이나 을은 계약의 당사자죠.
사고나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다. 그럼 무조건 그것을 취소하고,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면 제3자는 선이어도 보호 안 되죠. 그러니까 의른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5번 의뢰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뭐를 하려면 해제. 갑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OX. 이러면요 말했죠.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을이다.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려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28번. 자, 228번 보면 갑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한 제3자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했네? 갑은 유약자, 을은 낙약자. 1번 을은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갑과 병 사이, 갑과 병 사이 이혼 대가관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편 죽었어.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그래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혼했다고 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대가관계 흥결은 제3절량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1번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어. 시험이 잘 나와. 2번 을의 잘못, 을의 잘못이다. 그러면 을은 갑하고 을은 계약의 당사자죠? 그러면 을이 잘못했으니까 누가 계약을 해지한다? 갑. 그러면 병은 뭐를 한다? 손해배상 청구. 알겠죠?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뭐를 못한다? 해제를 못한다. 3번 계약이 해제가 되죠? 병은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무효 취소 해제할 수 있다 없다.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4번 제3절 양계약에서 병은 계약 당시 확정 틀렸어. 왜? 이런 봐봐. 뱃속의 태아 보험 들 수 있어 없어? 있어. 뱃속의 태아 보험 들 수 있죠? 어떤 사람은 5개월이라고 어떤 사람은 4개월이라고 하고. 알겠죠? 그럼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명보험 들 수 있고, 생명보험이 아니고 뱃속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형아 보험 이런 거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5개월이라고 보던데, 또 어떤 사람은요 4개월째부터 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든지 말든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태아는 사람이다 아니다? 우리 민법에서 사람 언제부터 사람이다? 오케이. 자궁으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직 빠져나오지 않았죠? 뱃속에 있죠? 태아죠? 그건 생명체이지 사람은 아니단 말이죠. 알았죠? 자, 그럼 5번 만일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진 채권, 또 아까 얘기했죠. 봐봐. 을이 병에 대해서, 어디 갔어? 을이 병에 대해서 가진 채권이 있어. 그것을요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면서 을로 병한테 돈 받지 마. 면제해줘. 그럼 병은 돈 1억 빌렸다가 돈 1억 갚지 않으니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익이다 손이다? 이익이다. 그래서 제3절량 계약에 준한다 이 말이죠. 준할 수 있다. 자, 229번 봐. 갑은 자기 소유의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1번 갑과 병 사이 또 나왔네. 갑과 병 무슨 관계? 대가 관계. 둘이 이혼했어. 그래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하고 을 사이의 계약도 당연히 소멸 틀렸죠.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2번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문제 봐봐. 문제 세 번째 줄 가운데 병은 뭐를 했다고 돼 있어? 수익의 의사표시. 여기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수익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변경권을 뭘 해야 돼? 유보.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권을 유보해야 돼. 유보. 그 다음에 3번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 허위표시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선의의 제3자의 수익자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수익자는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갑은 무효를 이유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병이 누구죠?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이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병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그 다음에 원상회복청구권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해적권이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누가 갖는다?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이렇게. 5번 의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럼 병은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200페이지 200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되어 있죠? 자, 200페이지 페이지 200페이지죠? 여기 강의 노트죠? 강의 노트 200페이지 문제집은요? 문제집은 앞으로 와야 돼. 몇 페이지를 보느냐? 페이지 171 동시에 항변권을 봐. 동시에 항변권. 알겠죠? 그럼요, 항변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항변권이요. 원래 동시에 항변권은 여러분 앞에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 D사죠. 왜 그러냐면, 먼저 원시적 불능으로서 계약 책상의 과실 책임, 후발적 불능으로서 위험 부담, 이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봐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만이 뭔가 좀 연결이 된단 말이죠. 자, 동시에 항변권 할 때는 항변권이라는 말이 뭐죠? 항변권? 항변권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하고 이렇게 잔금 날짜죠? 갑은한테 등기 서류를 줘야 되고요. 어른감한테 잔금을 줘야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동시에 이행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 그런데요, 그런데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아요. 등기 서류. 그런데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잔금 지급을 거절해. 이 거절하는 것을 뭐란다?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권, 이렇게. 항변권. 언제까지 거절하죠? 언제까지? 갑이 등기 서류 가지고 올 때까지만, 뭐죠? 항변하죠. 그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 갑이한테요, 등기서류 가져왔어, 등기서류.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서류 가져왔어. 그럼 을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가 없다? 항변권이 있다, 없다? 항변권이 없다. 거절하지 못한다.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잔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항변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이죠. 자, 그럼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스위스하고 약간 달라. 스위스는요,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스위스는 잔금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등기소를 가져와야 돼. 등기소를 반드시 가져와서 나한테 잔금을 달라고 해야 돼. 그걸 강한 결련주의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스위스하고 약간 달라. 우리나라는 봐봐. 우리나라는요, 항변권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 항변권이 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항변권이 있다는 말은 이 인간이 자기 것은 줬다 안 줬다? 안 주면서 나한테 뭘 달라겠다? 돈을 달라겠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상대방한테 청구할 때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 달라할 수도 있고, 자기 걸 주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채무를 먼저 제공해야 된다. OX. X란 말이죠, X. 우리나라는 그냥 달라갈 수 있어. 알겠죠? 그러면 자기는 주지 않고 달라가면 우리는요, 야, 너 등기소를 가져올 때까지 나 못 주겠는데? 그걸 항변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변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뭐예요? 우리는 이행을 청구할 때 어떻게 청구한다? 어떻게 청구해? 자신의 채무를 반드시 제공하면서 한다. 제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제공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인생 끝났죠.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뭐다? 하나죠. 하나예요. 뭐다? 대가 관계 기한.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다. 우리 이제 쌍무계약에서는 뭐가 있냐? 쌍무계약. 우리 아까 했었는데,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하는 실익은 뭐가 있어?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 뭐 그런 것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일 못하는데 쉬는 시간에 화장실 좀 가지 마. 알겠죠? 앉았다 일어나면은 다 쏟아져. 알겠죠? 자, 뭐다? 위험부담하고 동시이행 항변권이 누구만 있다? 쌍무계약에만 있다. 쌍무계약에만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쌍무계약에서요, 여기서 뭐냐면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어. 이행상의 결련성이 항상 연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행할 때 전속상의 연관성이 있다. 이행상의 결련성을 말한다. 동시이행 항변권이고 전속상의 결련성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까 말했죠? 건물이 없어졌는데 대금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전속하지 않는데 그럼 대금 받을 수 있어 없어? 전속상의 결련성. 동시에 한 몇건은 뭐예요? 이행할 때 너 나한테 돈 받으려면 너도 나한테 등기 이행해 줘 이 말이죠. 그럼 나도 너한테 잔금 이행해 줄게 이 말이죠. 이행상의 결련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등기하고 잔금이 서로 뭐가 있다? 연관성을 갖고 있다. 결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몇 개죠? 한 개죠? 서로가 뭐가죠? 대가관계, 쌍무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요. 첫 번째,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이죠. 이런 별개의 약정은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항변권이 없어. 별개의 약정은. 그 다음에 우리가 당사 특약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어. 왜요? 우리가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별개의 경우에는 계약이 별개의 경우는 항변권이라는 것이 없는데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물건을 인도죠. 이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요. 갑일한테. 그런데 물건이 멸실됐어. 그래서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불능이 돼가지고 이것이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으로 바뀐다면 손해배상으로. 그럼 결국 뭐예요? 지금 결국 집이 뭐로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집이나 이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봐봐.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의 건물을 의리어 불태워버렸어. 얼마짜리? 1억 원짜리를.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 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래 똑같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질책 변경이라고 그래.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똑같아.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대신에 돈으로 달라 이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채권 양도하고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채권 양도만 시험이 나왔는데 봐봐. 자요.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있는데요. 갑을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아버지가요. 이 사람 을한테요. 등기를 해주면서 잔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등기하기 전에 사망을 했어. 그럼 아들내미가 뭐 한다? 상속하죠? 아들내미가 상속하죠? 상속하면 아들내미가 어때요? 아들내미가 뭘 해주면서? 등기해주면서 뭘 받아야 돼? 잔금을 받아야 되죠. 둘 다 똑같잖아요. 이걸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동일성. 그러니까 이때는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채권을 담보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근저당권 등기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채권은 뭐란다?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이걸 양도담보인데 이것을 뭐란다?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문제예요. 우리가 청와대 항상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라?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된 권리, 비서실장이 종된 권리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는 나란히 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항상 어떻게 한다?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있으면 여기서는 동시행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즉, 여기 보면, 먼저 주된 권리, 채권을 먼저 변제해, 먼저 변제하면은, 그럼 어떻게 한다? 종된 권리는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야. 당연히 소멸해. 그래서 나중에 뭐 하면 돼? 나중에 무슨 등기하면 돼? 말소 등기하면 돼. 나중에. 그러니까요. 등기 말소하고 채권을 변제하는 변제하는 것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근저당권, 그다음에 뭐죠? 소유권 이런 있겠죠? 가등겠죠? 이런 경우는 동시 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매매죠, 매매 계약에서는 여러분요. 완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 어디에서?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 매매에서. 그럼 이런 매매에서 완전한 권리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여기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이월이를 계약을 해서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이전해야죠. 등기. 알겠죠? 을은 갑한테 뭘 해야 돼? 잔금을 줘야죠. 잔금. 이 두 가지가 뭐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인데요. 문제는 이 을이요. 자기가요 부가가치세하고요. 자기가 양도소득세를 자기가 낸대. 자기가 내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잔금 1억 원만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잔금 1억 플러스 뭘 해야 돼? 부가가치세. 잔금 1억 플러스 부가가치세. 잔금 1억 플러스 부가가치세하고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말이죠.
잔금 1억 원하고 부가가치세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무슨지 알겠죠? 그럼 여기요, 여기 갑이죠? 여기서는 뭐가 있다? 저당권 뭐가 있다? 근저당권이 있고, 압류 뭐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 알겠죠? 또는요, 가처분이 있다. 가처분.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 가처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껌딱지가 붙어 있죠? 그럼 모든 껌딱지를 다 떼내야 돼. 그래가지고 등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건물에 저당권, 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을 먼저 뭐라고? 말소하고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것만 읽어보면 되죠. 여기가 지금 판례가 지금 5개나 된단 말이죠. 만약에 갑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동시이행이다.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겠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그다음 매수인의 매매 잔대금 플러스 그러면 양도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갑의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갑이 만약에 갑의 집에 가압류가 있고 을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갑은 가압류가 있다고 그랬죠? 가압류 등기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대금 플러스 그 다음에 뭐다? 부가가치세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그냥 말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이 그림만 딱 보고. 알겠죠?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이러면 있잖아요. 모두가 다 심어야 돼. 모두가 다 심어놨어. 안 나온 지문이 단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알겠죠? 자, 봐.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은요, 변제기 있어요. 변제기. 자,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그럼 변제기라는 것은 뭐냐면,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근데 그것은 여러분요, 유치권 있죠. 여러분. 물꼬리 유치권 배웠죠? 유치권도 어디가 있어야 돼? 변제기에 있어야 돼. 유치권도. 그럼 여기서 변제기는 딱 하나만 봐. 물론 이제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자, 봐요. 먼저 여러분요, 중도금이죠. 여러분, 중도금하고 잔금이 있죠. 중도금을 뭐란다? 중도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뭐하고 동시행이다? 잔금하고 등기가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이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인데요. 이행인데 이것은 등기하고 동시행이란 말이에요. 등기하고 동시행. 그런데 중도금은요, 선이행. 먼저 줘야 돼, 선이행. 먼저 해야 되니까요. 등기하고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동시행이고, 하나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동시행이 아닐 때 어떡한다? 동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죠? 그러면 그건 채무불행이 돼. 이 채무불행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것을 이행지체라고 얘기해. 이행지체일 때는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연이자,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잔금이죠. 잔금은 어때요? 잔금은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잔금은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행지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이행지체가 될 수 없다. 다른 말로 지연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동시행인데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계약을 해제. 동시행인데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그러면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는 해제를 못하는데 해제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야 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약 관계인데요. 여기서 2월 1일은 뭐냐? 중도금이요. 중도금을 1억을 주기로 했고요. 여기서 4월 1일요. 잔금을 1억을 주기로 했고요. 지금 현재가요. 6월 1일 현재예요. 현재.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매수인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불행이 돼. 채무불행이니까 어때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면 채무불행이니까 그러면요. 갑원들한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요? 중도금 날짜에서 잔금 날짜 갔다가 잔금 날짜 그러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가 돼. 이행기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행기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동시이행. 이행기부터 동시이행이니까 어떻게 한다? 동시이행은 채무불행이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죠. 이자를 안 내도 돼. 그러니까요. 만약에 을이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주죠? 그럼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 2월 2일 잔금 날짜 4월 1일까지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런데 4월 1일 이후에는 이자를 내야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잔금 1억. 이 모든 것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항상 시험 뭐라 나오냐 여기 나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상대방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항상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잔대금 지급기에 도래한다. 그럼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동시이행. 자, 그 다음 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일회성의 원칙이다. 일회성. 일회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 봐. 갑이 있고 여기 있죠? 여기 2월 1일이죠? 2월 1일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2월 1일 갑이 을에 대해서 뭘 한다? 목적물을 뭐래? 인도. 알겠죠? 그다음에 저 등기하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하고 이 사람 뭘 한다? 잔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등기하고 목적물의 인도도 잔금하고 동시행이에요. 근데 그냥 등기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봐. 만약에 이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을은요.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 항변권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봐봐. 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죠? 자, 그럼 우리 일회성 원칙이 뭐냐? 일회성 원칙은 이행 제공이 계속된다. 이행 제공이 계속되죠? 계속? 그럼 항변권은 있다 없다? 항변권은 있다 없다? 항변권은 없다. 항변권은 없다. 알겠죠? 이행 제공이 계속되죠? 그러면 항변권은 없다 이 말이죠. 다 됐죠? 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봐. 여기 두 번째는 갑이란테요.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아. 등기 서류를 주지 않아. 그럼요. 을은 갑한테요.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잔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 그럼 여기 봐. 뭐죠?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단 말은 계속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한 번만 제공했다 이 말이죠. 한 번만 제공. 그러면은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변권이 없다는 말하고 항변권이 있다는 말하고 차이점은 뭐냐? 그걸 알면 되죠. 그럼 이걸 봐봐. 여기 보면 항변권이 있어 없어? 없죠. 항변권이 없을 때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변권이 있으면은 채무 불이행도 아니다? 아니야.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이행 지치도 아니다? 아니다.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단 말이죠. 그래서 항변권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이 돼.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자를 내야 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도 아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지연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두 개가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봐. 등기 서류 있잖아요. 등기 서류를 을한테 갖다 줘. 나 등기 서류 가져왔으니까 잔금 줘 이렇게. 근데 을이 뭐라 한다? 나 잔금 없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떡하냐?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이 등기 서류 있지?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게 이렇게. 법무사 알겠죠? 그러니까 너 언제든지 잔금 가지고 와가지고 돈하고 받고 가, 교환해가 이렇게. 그걸 뭐다?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고 그래. 그러니까요. 법무사 사무소, 중개업자 사무소에 맡겨놨다. 그럼 또는 때로 뭐라냐? 판례가 뭐라 했냐? 자기 집, 미드웨이. 내가 그럼 내 집에 가져다가 놓을 테니까 서류는 다 준비됐으니까 너 언제든지 돈하고 교환해가 이렇게. 그것을 이행 제공을 계속했다고 그래. 그런데요. 한 번만 제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 장관 등수로 가져왔는데 돈 줘? 없대. 없어? 알았어. 나 간다. 아무 말 없이 가버려. 아무 말 없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경우는 한 번 제공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한 번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이 돼. 한 번만 이자를 내면 돼. 그리고 다시 가버리죠? 가버리면 어떡한다? 항변권이 다시 살아나. 그 다음날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이전 더 이상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성 원칙이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냐? 이행 제공을 계속하고 있느냐? 한 번만 이행 제공했느냐 이 말이죠.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만 이행 제공을 했다. 항변권은 다시 뭐한다? 되살아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이러면 동시행 관계잖아. 동시행이 있을 때 어떤 동시행에서는 당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요,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고 당연히 지연이자가 아니다 이 말이 당연히 아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아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동시행관계 있죠? 그러면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다?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그럼 수상이 뭐예요? 수상은 내가 상 받는 거죠? 자상은 뭐예요? 자상? 자기 신체 자기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죠? 자기 신체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그걸 가학증세라고 그래. 그걸 정신병의 일종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자기 신체 스스로 상처를 입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자상하면 안 돼.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안 돼. 수상, 상 받는 거 좋아 나빠? 돼. 수동채권으로 할 수 있어. 상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그럼 여러분 자동채권은 뭐고 수동채권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보면 우리가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줘. 그러면 이 사람은 1억에 대한 채무죠. 채무가 있고 이 사람은 1억에 대한 뭐가 있어? 채권이 있죠. 그런데요 을이 또 갑한테요 옛날에 뭐냐면 옛날에 보증금 월세 살 때 보증금 준 거 있어. 6천만 원. 아직 그 6천만 원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걸 뭐란다? 그러면 1억 6천이 돼서 뭐가 있다? 채권이고 그러면 이것은 뭐가 있다? 채무가 되죠. 채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갑은 을한테 1억을 빌려줬고 을은 갑한테 1억 6천을 받을 게 있죠? 그럼 우리는 퉁쳐가지고 퉁치는 걸 뭐란다? 상계죠? 퉁쳐가지고 얼마만 갚고 얼마만 받으면 돼? 4천만 원만 갚고 4천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란다? 퉁친다. 뭐라 한다? 상계다. 서로가 계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계를 누가 하느냐 누가? 만약에 을이 한다 을이 그럼 을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하고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얘기해. 아무 말도 아니죠. 퉁치는 퉁치는데 갑이 퉁친단 말이죠. 그럼 갑 너 채권이니? 응. 자동채권. 돈 갚을 게 있어? 응. 수동채권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요 퉁친 것에서 갑이 퉁친다. 갑이 퉁친다. 그러면 어때요?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무슨 채권이라고 한다? 자동채권. 채무를 뭐라고 한다? 수동채권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갑이 상계하자고 할 수 있고 퉁치자고 할 수 있고 을이 퉁치자고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 뭐죠? 갑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뭐라 한다? 수동채권. 만약에 을이 한다?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 을이 부담하는 채무를 뭐라 한다? 수동채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자상하지 못하고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났어 이제. 끝났으니까 이번부터는요 몇 가지 우리가 암기하면 돼. 만약에 우리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무효 취소 해제. 무효나 취소는 해제가 된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변제를 하는데 영수증을 교부받는 거다고요. 채권 증서, 채권 차용증을 받는 거다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임대차죠. 임대차 있어요.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돼. 알겠죠? 우리가요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요.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여기는요 영수증을 교부한다. 변제하고 영수증 이것은 뭐란다? 동시이행이다. 변제하고 채권 증서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먼저 돈을 갚아야 돼. 채권 증서가 뭐냐? 차용증. 그러니까 우리는 돈 갚으면서 영수증 달라고 해야지 차용증 달라고 하면 안 돼. 돈 갚으러 와가지고 차용증 한번 주세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꼴까다 상컵이라면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배째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영수증 달라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차용증 달라게. 그 다음에 임대차하고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죠. 동시이행이에요. 그런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동시이행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는 것은 전속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냥 이사를 가면 큰일 나잖아요. 전출신고니까 전입이 아니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고 이사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어요? 알죠? 이것을 동시이행이다. 약간 길죠? 약간 좀 길다. 알겠죠? 그래도 별거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동시행 한벽공이다. 금방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봐.
자, 문제 보면 218 218번 봤어요? 한 몇 번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218, 171 봤어요? 171페이지 218번 봐. 보고 있어요? 자, 1번 담보 목적, 담보 봐봐. 여기 담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이다 아니다. 왜? 담보는 채권이 주된 권리고, 왜냐하면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 부동산 양도 담보는 종된 권리라고. 종된 권리. 그러니까 변제하고 담보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 담보죠? 그래서 폐의담보 채무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자, 이면 임차권 등기명령 방금 했죠? 임차권 등기명령 왜 한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행이다 아니다. 계약 해제 저기 봐봐. 무효 취소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리얼 전세계약 종료죠? 그럼 전세권이 종료하면 어떡하죠? 전세금하고요,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자, 219번 한번 봐봐. 219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뭐라 한다? 말소 등기죠? 담보 물권이죠? 담보 물권의 경우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동시행관계 있지 않다. 2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기각과 출과 별개의 약정. 아까 그럼요,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어야 된다. 별개의 약정은 안 된다. 특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약이 없다잖아요. 없으니까 항변권이 없다. 3번 동시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줄고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자, 4번요. 4번 무효취소 줄고 무효취소 해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딱 그 정도. 무효취소 해제 동시이행이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뭐 다른 것은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2시 됐어요? 나 지금 1시인 줄 알았어요. 예, 진짜로요. 진짜 1시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제 해제를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지금 해제를 할 때는 일방계약부터 계약부터 해제까지 한꺼번에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것은요, 이거는 끄는 것이 아닌데요. 아니요.